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국세청이 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를 보면은 평생 국세청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지내왔고 또 전문성도 이런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고 또 부산 출신이고 그리고 현 정권의 실세들하고 친분도 두터워 보인다. 그래서 혹시 이 정권과 밀착 너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간에는 실세 차장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너무 가까워서 혹시라도 엄포 행정의 홍위병으로 권력기관이 늘 찾는 청와대와 집권당이 찾는 그런 국세청이 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악성 정치 바이러스가 국세 행정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권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주문을 강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난립니다. 후보자 투기 투자 구분 확실히 하실 수 있으세요? 기준이 있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잡는다? 그게 전담은 아니죠. 국세청은 거래 관계에 있어서 탈세가 있거나 하는 것을 추적을 해서 엄밀하게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목적이지 거래 관계에 무슨 보유기관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거 보고 하시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권은 과거의 정권의 권위주의 정부에서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한동안 꽤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걸 굉장히 오남용하는 것 같다. 징세행정 권한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정권 들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2017년에 한수원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때 교차 세무조사를 합니다. 부산청에서 해야 될 걸 서울청에서 해요. 아시죠? 왜 멀쩡한 부산청 놔두고 왜 서울청에서 동원돼서 한수원을 했냐. 이때 한수원이 바로 신고리 오리코기 이과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에 순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사회 갈등도 있고 이게 문제가 한참 될 때입니다. 바로 이럴 때 국세청에서 교차 세무조사를 활용해서 나간다. 더 과거는 2018년에 흔히 말하는 유치원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육부가 유치원의 자금 문제 등에 관해서 그리고 유치원의 투명성, 집 자금 집행의 공정성 강화하겠다고 이런저런 정책을 하는데 이 정책을 발표하는데 옆에 교육부 장관 그리고 다른 기관 있고 옆에 누가 서느냐? 국세청장이 서 있어요. 아 세상에 대한민국에 국세청장이 지금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데입니까? 나중에 어느 곳이든 탈세가 있으면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이 지금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치권,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불편한 유미양 우리 의원 같은 경우에 정력세 탈루 의혹, 여기 지금 세무조사 안 하고 있죠. 이상직 의원, 이스타 홀딩스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지금 무상증여한 부분 참여연대에서 탈세조사 의뢰했습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시킨 거는 빨리 가고 불편한 거는 자랑하고 뭉개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정치를 하셔야 된다. 엄정한 정치적 역량으로부터 배제된 독립적인 공정한 세무조사, 징세행정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 후보자의 소신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세청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세무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설수 오르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질 역량과 관련해서 지금 도덕성 부분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장 전입 문제 아까 설명을 한참 하셨고 이런
고위 이 공직 후보자로서는 잘못된 행태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또 한 자연인 평범한 아빠로서 또 이런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심정적인 동정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더 엄정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의혹 중에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뭐 자세한 거는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2009년 2월에 이제 해외 연수 다녀오시고 잠실 포스코트 샵 전세의 후보자 명의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부인, 딸, 처제가 동거를 하고 이제 모친까지 합류를 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보통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사돈끼리 이 동거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세금 1억 3천. 근데 2011년에 역삼동의 경남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5억 5천에 매입을 하는데 매입에 이 주체가 처제가 됩니다. 처제가 특별한 소득도 없는데 근데 자금 구성을 보면은 5억 500만 원 중에 후보자 전세금이 2억 3천만 원, 처제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1억 5천, 처제 명의의 보유자산 1억 2,500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게 후보자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모친도 있고 따님도 있는데 처제는 미혼으로 여성 한 분이거든요. 주축이 후보자인데 후보자 전세금의 2억 3천에 주택담보대출을 당시에 받더라도 본인이 얼마든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신용도 더 좋았을 건데 굳이 특별한 일도 없는 처제가 1억 5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처제 명의로 되는 것도 이상하고 처제 명의 보유자산이 지금 해명이 되고 있지 않다. 이 굉장히 지금 이상한 주택 매입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처제가 2013년 8월에 이제 결혼을 하고 경남 아파트에서 이제 전출을 하겠죠. 근데 12년에 이제 후보자는 강남 자곡동 분납 임대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이 됩니다. 나름대로 운이 좋아서 흔히 말하는 로또 당첨이 되신 거죠. 그래서 2015년 7월에 자곡동에 임대 아파트를 입주를 하는데 이때 후보자 가족 전원이 갑니다. 근데 후보자는 이제 여기서 전세금을 수령하잖아요. 여기에 전세 계약을 누군가가 처제가 주인이니까 어떤 다른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그 사람부터 전세금 받아서 아마 후보자한테 줬겠죠. 근데 그 계약서를 달라니까 아직까지 계약서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기이한 거는 이렇게 2011년에 처제 명의로 경남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굉장히 이상한 구조 이해가 어려운데 19년 8월에 벌써 결혼을 2013년에 한 이후에 딴 살림을 이제 이 배우자하고 처제는 독립해서 사는데 19년 8월에 이제 경남 아파트를 처분하잖아요. 이게 9억 7,800에 처분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약 5억 정도 발생을 해요. 흔히 말하면 이 5억을 어떻게 처분했냐? 이거 지금 처제가 다 갖고 아마 그 처제 금융자산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2011년에 사실은 실제로 처제 명의로 돼 있지만은 이 매입의 행위의 주체는 거의 후보자 가족이고 후보자 본인인데 실제로 약 8년 뒤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5억의 양도소득을 실현을 하는데 이게 전부 처제의 또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그것도 처제가 2013년에 결혼해서 벌써 딴 살림을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2011년에 본인이 주가 되어 있고 본인 가족이 중심이고 돈도 본인이 다 조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처제 명의로 했을까? 특별하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분이. 그리고 처제는 그 당시 1억 2,500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그리고 그걸 8년 뒤에 처분하는 거를 이거 전부 처제가 다 가져갔다. 그것도 딴 이제 배우자와 결혼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차명명의 신탁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일반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저희들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뭐 처제가 이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는 거 5억 양도소득 나온 거는 뭐 처제가 뭐 일단 다 가져가서 처제가 지금 저희 처제 자산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국세청장 후보자라서 지금 제대로 국민께 소명을 하고 있느냐, 뭔가 뒤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분을 청장 후보자, 그것도 대한민국에
290조, 300조의 국민 세금을 지금 거둬 드리는 소중한 혈세를 거둬 드리는 위치에 있는 분한테 과연 이 자리가 적정하냐, 이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좀 분명한 설명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거를 지금 분명히 설명을 좀 해주시라 이겁니다.